그 말씀이 맞아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 사항 중에서 자, 5천 원대부터 시작해서 3만 원까지는 무조건 간다라고 표현을 해드렸던 부분은 바로 자회사인 원익 IPS, 원익 QNC, 원익 머트리얼즈, 원익 P&E에 대한 지분법 가치와 플러스 알파적인 맞아요. 원익 로보틱스의 가치. 이 둘을 더한다고 한다면 아주 극심한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께 자, 무조건 매수로 대응하시죠 라고 해서 연말까지 가져가 보자.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실제로 이 방향성에 있었던 부분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로보티지라는 이 종목에 대한 주가 상승, 그리고 로봇 관련주인 이 클로봇이라고 하는 이 로봇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 거의 파죽지수로 움직였었죠. 그 과정에서 바로 자회사인 원익 IPS의 주가도 파죽지수로 움직였을 때였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 11월 4일 기점으로 해서 반도체 종목들의 탄력을 좀 잃어버리는 사건, 그리고요. 로봇 관련주들의 탄력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맞아요. 요 부분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하자라는 의견을 드렸었죠.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축소하지 못했던 분들이 자,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 반도체 시장의 상승세는 조금 둔화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로봇 쪽 관련된 부분의 테마는 다시 한번 더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 이 연출됐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 저에게 지금 어디까지 바라봐야 될까요? 라는 의견을 많이 하셨어요. 자, 미리부터 설명해 드리면 12월 10일이란 날짜, 이 이벤트까지는 우리가 끌고 가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사건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비중의 축소와 재매수 타점을 정확히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기 바랍니다. 자, 댓글로는요. 축제라고 해서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 채널은 공적인 채널이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거래하면서도 맞아요. 투자 전략을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그런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식타자 훈련소 채널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죠. 자, 구독, 좋아요 버튼 반드시 한 번씩 꾹꾹 누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오전 8시부터 5시 반까지 라이브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라이브 링크 후반부에 첨부해 놓도록 할게요.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교육도 도와드리고 있죠. 어떤 부분이죠? 시장의 산업의 사이클을 읽는 투자 방법에 대한 부분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백문의 불여일견입니다. 제가 이 하락이 있었던 이 부분에서 여러분께 딱 한마디로 정리해드렸던 영상 가볍게 봐도 될까요? 네. 제가 이 2주 전에 영상을 제작했었죠. 조회수가 8,400회나 나왔었네요. 그죠? 축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드렸는데 자, 우리는 위로 갈 때만 축제인 것 같지만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것도 축제라는 거예요. 자, 이때 영상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이때 당시의 가격이 21,900원이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딩스는 우리가 맞아요. 적극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인가요? 아니면 다음 주 타이밍 잡아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면서 추가 편입해야 되는 구간인가요? 후자죠. 시장의 급락에 분명 이 부분에서 비중을 축소하지 못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음 주 추가 매수 타점을 잡을 것이고요. 그리고 자, 이게 시장의 급락에 대응하지 못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 타점을 잡을 거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왜 그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부분이었죠. 투자 경고 종목에 격화되는 과정에서 세력들은 공격적인 매수를 안 한다. 왜? 로봇과 반도체 시장에 조정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과거 영상을 통해서 투자 위험 해제 직후에 분명히 주가를 급락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2주 전 이때 보시게 되면 11월 23일자의 영상을 제작하면서 우리 원익 로보틱스의 상장을 추진한다. 다음 주 축제 나온다. 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매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거에 이때 9일 전 이 영상의 과거 9일 전의 영상을 통해서 투자 위험 해제 그죠? 됐을 때 비중을 덜어놔야 된다라는 영상도 같이 한번 봤거든요. 자, 잠깐 보도록 할게요. 단독 위험 종목이 해제하는 직후에 분명히 주가를 한번 급락시킬 수 있을 겁니다. 라는 표현을 해드렸어요.
자, 이 내용을 여러분 보게 되면 안 좋은 이야기 한 거네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아니에요. 다음 주에 재매수 타점을 잡을 건데, 자, 이때 9일 전에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3일에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이었죠. 자, 장중 라이브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라이브 꼭 참여하시고요.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경고 종목의 현재 위치되어 있다는 부분은 실제로 무엇이라고 볼 수 있죠? 아직도 과열 조건에 해당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줄 텐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큰 물량이 들어왔던 부분은 언제예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경고 종목에서 위험 종목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거래가 없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주가 오른 부분에서 거래가 없이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기서 비중을 덜어놓고 다른 로봇주들을 공략하고, 그리고 다시 재매수했다가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요? 이제 경고 종목으로 거꾸로 격화되면 한 번에 여기서 들어왔던 부분에서 거래 없는 이 조정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작업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들께 무조건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위험 종목에 지정되더라도 이 부분만 한 번만 피하자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비중을 한 번은 일정 부분 줄여야 될 타이밍이 지금 온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지금 경고 종목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경고 종목이면 더 가볍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요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이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서 이렇게 경고 종목이 지정되잖아요. 격화될 때 여기서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수급들이 떠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거래 없이 이렇게 오르는 상황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거래를 충분히 실어놓고 가야 되는데 요 부분 보게 되면 거래를 실어놓지 않고 주가가 움직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하락이 나왔을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탈출을 못한다는 거죠. 자, 미리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자, 이때 제가 12월 23일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매수하자, 이때 과거 영상을 통해서 제가 분명히 이때는 맞아요, 조심해보자 라고 해서 비중의 축소를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우리는 정확한 전략을 통해서 로봇과 반도체 시장의 개화 과정에서는 흔들림 없이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부분에서는 세력들이 공격적인 매수를 맞아요, 원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여기서 비중의 축소를 할 수 있었죠. 재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었죠. 현재까지 끌고 올 수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아직까지 여러분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원익홀딩스라고 해서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원익, 자요, 원익, 여러분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경고라는 조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 부분 보시게 되면 어때요? 그쵸? 언제까지죠? 12월 10일까지 이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될 수 있는 조건을 완벽하게 떼버리겠다라고 결정하는 게 12월 10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8일이죠. 8일이죠. 9일, 10일. 이날 종가 기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서 이걸 완벽히 떼버릴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수년시킬 것인가죠. 그럼 주가가 만일에 이런 부분에 행동이 나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이게 다시 수년되기 시작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우리는 만일에 이게 떼버린다고 한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과 대출을 미수를 쓰면서 어떻게 한다? 공격적인 투자를 분명히 진행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세력들은 어떤 거래를 할까요? 그쵸? 이렇게 투신이라는 이 펀드 매니저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나가는 행위에서 그 이후에 주가의 급락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역시나 이 펀드 매니저들이 들어와 있는 행위가 있죠. 이들은 분명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그 구간대에서 이런 부분에 큰 어떤 매도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맞아요. 12월 10일, 그죠? 이 이전에 우리가 이때처럼 비중을 줄이는, 맞아요, 투자를 미리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고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는 축제. 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위로 갈 때도 축제이지만 하락했을 때 이 부분을 피해내고 다시 한 번 더 리바운딩에 투자하는 것도 우리는 축제의 과정이라고 봐요.
자, 위로만 가야만 수익이 아니에요.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것도 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 원익홀딩스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거와 똑같이 유사한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게 무엇이죠? 제가 라이브에서는 이런 부분들 다 설명해 드리는 부분입니다만 메타라는 기업 아시죠? 그쵸? 바로 원익홀딩스와 메타와 무엇을 공동 개발하죠? 알레르고엔츠 로봇 손을 개발하죠. 결국 이걸 연말에 최종적으로 개발한다고 하죠.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차트 형식을 볼게요. 차트 형식을 볼게요. 일치되고 있죠. 일치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이제 12월 10일이라는 기점에서 바로 맞아요. 이 주의 종목에 지정돼 있는 보이진 않지만 이 원익홀딩스 그죠? 세력들은 분명 이 시점의 앞뒤 기점으로 시작해서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 메타에 대한 주가도 충분히 활용하면서 무엇을 한다? 전략을 구사할 거라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들 해드렸던 채널이 있었던가요? 없었죠. 자,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한 분이라도 이 영상을 통할 수 있도록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모두가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된다. 왜? 주의 종목이니까 경고 종목이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딱 이야기했던 건 뭐예요? 원익 IPS, 원익 P&E, 원익 QNC, 원익 머트리얼즈 이 자회사의 시가총액에 대한 가치의 지분법 이익을 감안하고 플러스 알파적으로 원익 로보틱스의 가치를 최소한 6천억 정도 최소한 6천억 정도를 이야기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이 휴림로봇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산업용 로봇 회사예요.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 아니에요. 근데 얘가 6,5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원익홀딩스에 대한 지분법 이익을 따졌을 때 2조 2천억인데 자회사의 모든 가치 플러스 알파적으로 6천억밖에 추가되지 않는 게 말이 됩니까? 라는 표현으로 말씀드렸죠. 그죠? 자, 물론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현재의 원익홀딩스의 로봇 산업과 반도체 시장 산업의 사이클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현재의 구간대에도 저평가 구간대가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요 부분에서 피하지 못하고 요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소액 투자 여기서는 진짜 많이 투자해 있는데 현금만 좀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재매수 했으면 지금 어떻게 돼요? 그쵸? 여기서 팔았던 분들은 비중 줄였던 분들은 더 빠져라 이런 기도도 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잘 봐요. 보통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내가 비중을 덜어냈다라고 한다면 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조정받길 바란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비중을 못 떨면 와 제발 올라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된다고요. 즉 주식 투자라는 부분도 진짜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보유하는 과정 그죠? 흔들림 없이 보유하는 과정도 있습니다만 비중의 축소와 비중의 확대 이 부분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의 격차는 100% 200%씩 차이 나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의 전략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내일 그리고 모레 이 부분을 탁 뚫어내면서 무엇이죠? 맞아요. 그 주의 종목을 완벽하게 해지하는 즉 모든 단기 과열 조건에 대한 부분을 해지하는 그 사건에 대한 부분이 생기지 않는 가격까지 치솟는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께 비중에 다시 한 번 더 20%에서 30%에 대한 비중의 축소를 분명히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전략이었습니다만 비중의 축소를 하신 후에 가만히 있으라는 표현을 해드린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로봇 시장의 산업의 사이클에서 분명 맞아요. 이런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 좀 무거운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그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등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왕이면 뭐라고 했어요? 부품 관련된 부분을 공략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라고 했었어요. 실제로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로봇 시장에 맞아요.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하부 섹터를 움직이는 게 분명 존재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제가 감속기 관련주들 한번 체크해보자라고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SPG. 바톤 터치 과정에서 우리는 뭐죠? 비중을 축소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쪽에 대한 승부를 낼 수 있었죠. 그리고 또 감속기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종목을 말씀드렸죠? DIC. 그리고요. 우림
PTS. 우리는 로봇 시장의 산업의 사이클이 앞으로 무엇이다?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로봇은요.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했죠. 이것도 지금 오늘 많이 올랐죠. 과거에 바로 이 몇천 원짜리가 이 30만 원짜리 갔을 때 실제로 전기차를 주위에서 타는 사람들이 거의 전무했을 때는 팔아라 했지만 결국 지속적인 상승을 보인다. 근데 주위에서 전기차를 맞아요. 주위에서 타기 시작할 때는 고봉의 신호로 우리가 인식해도 된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지금 로봇 시장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휴머노이드 로봇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까? 주위에? 없죠. 이 사이클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설명해 드린다고 한다면 로봇은 지금 성장 산업이라는 거는 맞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주가가 몇 배 올랐죠? 6배 올랐죠. 다시 이 부분에서 누군가는 추가 매수를 했죠. 언제를 보면서? 최종 기한 12월 10일을 보면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타이밍을 잘 못 잡겠다라는 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이런 과정에서 맞아요. 여기서 영상을 통해서 50%에서 60% 정도의 비중을 줄이셨다고 한다면 여기서 재매수 타점 잡아보자. 정확히 말씀드렸죠. 결국 뭡니까? 그죠? 정확한 타이밍에서 비중을 줄이고 확대라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또 어떤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만일에 내가 평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추가 매수하는 건 좀 그래. 나는 좀 길게 투자하고 싶어 라는 분들에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여기서 매수하시고 단기적인 부분에서 비중을 축소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SPG라는 종목으로 바로 매수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11월 19일 날 여러분께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렸어요. 지금 제 영상을 지금 지켜봤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정확히 지금 아실 거예요. 5,000원부터 끌고 가자, 비중의 축소를 하자, 재매수 전략하자.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했죠? 여기서 추가 매수 타점 잡자. 그러지 않고 추가 매수 타점을 잡지 않을 정도로 평단가 자체가 저렴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맞아요. 로봇 시장의 하부 섹터로 넘어가 보자. SPG. 딱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저는요 미리부터 설명해 드린데 자, 오늘 날짜가 8일이죠. 제 예상대로 지금 이 상단에서 지금 머물고 있죠. 자, 9일, 10일 내일과 모레 안내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비중의 축소를 분명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저는요 이 SPG 이후에 로봇 시장에서 감속기 말고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로봇 부품 관련된 부분이 부각될 수 있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의 20%에서 30%에 대한 비중을 덜어놓은 상태에서 이 종목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최소 못해도 SPG처럼 100% 이상의 주가 상승률은 100% 나온다. 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의 축소 분명히 제가 여러분께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 텐데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상단에 나와 있는 010-9605-8463입니다. 원익이라고 해서 두 글자 정확히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 보내드릴 거고요. 내일부터 모레까지 비중의 축소에 대한 신호가 뜬다고 한다면 여러분께 문자를 통해서 100% 무료로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20%에서 30%에 대한 비중을 덜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70%는 우린 다시 끌고 갈 겁니다. 그리고요 SPG처럼 오를 수 있는 바로 맞아요. 로봇 시장에서 로봇 가장 중요한 감속기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로봇의 핵심 부품 회사 언급될 수 있는 이 수혜주를 여러분께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도 로봇 관련주들이 정말 많이 오른 상태에서 감속기를 움직인 후에 또다시 이 업종을 움직였거든요. 자,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감속기도 있지만 바로 이 업종 그 내에 있는 이 종목입니다. 100% 여러분께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큰 수익 나시면 연말에 불우이한 이웃을 위해서 꼭 도우시기 바랍니다. 010-9605-8463 원익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께 비중의 축소에 대한 의견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 거고 제가 이 종목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잘 봐요. 이제까지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께 원익홀딩스에 대한 가치를 로봇과 반도체 두 가지의 날개를 달았다라는 표현을 해드렸던 사람들이 있었던가요? 없었을 거예요. 최소한 최근에 이야기했죠. 자, 두 번째.
자, 여기서는 우리가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 관련주들의 조정, 그리고요, 로봇 관련주들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이게 그냥 비단 그냥 경고 종목으로 이 격화됐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서 이제 담보 비율이 올라가서 나 지금 추가 매수할게, 이게 아니라고요. 산업의 사이클을 정확히 봐야 되죠. 로봇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지? 반도체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참고하고 간다고 한다면 무엇이죠? 남들이 그냥 여기서 난 몰라 더 살 거야 라고 했을 때 조금 시점을 늦추는 거죠. 우리는 상승하는 부분에서 수익을 내는 것도 투자지만 빠졌다가 오르는 이 축제를 즐기는 과정도 하나의 투자, 맞아요, 방식이라는 거죠. 자, 제가 이런 부분들 뭐 로봇 시장, 반도체 시장, 그죠? 이런 산업의 사이클에 대한 부분도 공부를 통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8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하는 라이브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010-9605-8463입니다. 뭐라고요? 원익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라이브 진행하는 링크 주소 여러분께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혼자 대응하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이 꽤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2024년 5월 29일 그리고요 2024년 11월 15일에도 여러분께 삼성전자의 반등에 우리는 원익홀딩스 이런 종목들을 편입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2025년 2월 21일에도 원익홀딩스와 그 그룹주들 우리 한번 이 연말을 대비하면서 분명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원익홀딩스, 미국 메타와 V4 차세대 로봇팔 알레그로 핸드 올 하반기에 개발 완료한다라고 해서 2월 21일 날 이렇게 해서 올려드렸던 부분이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 공부하는 채널인데요.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010-9605-8463입니다. 원익이라고 해서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로 링크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요. 공부하는 채널 꼭 들어오시고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여기 뭐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거 잘 못한다, 나 이런 거 잘 모른다, 텔레그램 방, 그런 분들은 제가 문자를 통해서 이 원익홀딩스 자주 이야기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제가 문자를 통해서라도 어떤 특징적인 사건이 나왔을 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뭐 클로봇, 휴림로봇, 원익홀딩스 9월 달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10월 달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죠? 반도체와 로봇의 합성이다라는 표현을 해드렸죠. 실제로 16,740원. 사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가져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걸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은 뭐죠? 기업에 대한 가치, 산업에 대한 사이클,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분위기, 로봇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정확히 인식을 해야만이 비중의 축소, 비중의 확대, 이 부분을 여러분께 정확히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저희 채널은요, 이 이름에서 알 수 있지만 주식 타짜 훈련소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맞아? 주식 타짜 훈련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주식 타짜가 되는 그런 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주식 타짜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저희가 이 해당 채널을 통해서 도와드리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저희가 영상을 올릴 때 항상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누르시고 댓글로는요 항상 전략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런 하락에 대한 부분도 피하면서 맞아요, 이런 상승에 대한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축제 과정을 얻을 수 있다. 그죠? 항상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잖아요. 자, 공부하는 채널 꼭 들어오시고요. 010-9605-8463 원익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공부하는 채널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요. 최근에 11월 4일자에 문자를 통해서 비중의 축소를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해당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분께 정확히 비중의 축소 의견 드렸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식을 매수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하죠? 기술이라고 하죠. 주식을 매도하고 비중을 축소하는 걸 뭐라고 하죠? 예술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더 간다 했을 때는 오히려 맞아요, 비중을 축소하는 시기가 아닐까? 그죠? 이런 걸 좀 고민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모두가 더 빠진다 했을 때 이 정도 가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무엇이다? 로봇 시장의 산업의 사이클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 상승에 대한 반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고민하는 이런 어떤 이 경험은 여러분들도 단숨에 이제 갖춰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저희 채널을 계속적으로 지켜보시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 산업의 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인지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제2의 원익홀딩스 나왔을 때, 제3의 원익홀딩스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의 평가액은 항상
무엇이죠? 최고가를 달리면서 이런 알짜의 종목들, 정말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들로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 메타와에 대한 연관성을 통해서 이런 힌트까지도 여러분들 제공했던 사람들이 있었던가요? 없었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010-9605-8463 이쪽으로 원익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문자를 통해서 비중의 축소, 맞아요, 그 구간이 생긴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SPG 이후에 로봇 시장에서 더 중요하게 과거에 맞아요, 회자되었던 감속기 이후에 로봇, 맞아요, 좀 중요한 어떤 부품 회사,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회사 있죠. 이 부분도 여러분께 무료로 보내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 비중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20-30% 비중 들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 물량 가져가고 30%로 우리는 제2의 SPG를 공략해 보도록 하시죠. 자, 타짜 안교수였고요. 8시부터 진행하는 라이브는 꼭 참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부분은 있었잖아요. 12월 10일 앞뒤로에서는 비중의 축소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나중에 또 여러분들 비중이 못 들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이쿠야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시죠? 안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